연애가 잘 안 되는 남자들,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실패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99%의 남자들이 겪는 단기 연애, 스킨십, 짝사랑부터 이별, 재회, 결혼까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단연 최고의 연애 총정리 바이블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100% 장담할 수 있는지는 2007년부터 바닥에서부터 직접 뒹굴며 증명해낸 저희 팀의 생생한 실전 기록부터 들어보시면 확실히 신뢰가 가실 겁니다. 저희는 약 20년 동안 오직 남녀관계 한 분야만 연구하며 실전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5, 6만 명의 커뮤니티 회원, 연애 베스트셀러 출간, 해외 조직들과의 교류까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온 팀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저 역시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0,000번 넘게 거절을 당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는커녕 개그맨 이상준을 닮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차도 없고 돈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며 남자가 실패하는 모든 패턴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이상 실제 사례를 분석해 결국 결과를 뒤집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예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력도의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도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남자의 연애 결과를 결정짓는 목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목차를 준비했긴 한데 큼지막한 목차만 가볍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미지와 브랜딩, 기회 창출, 능력과 투자, 상호작용, 점검과 리스크 관리, 심화 및 마무리, 요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와 브랜딩 속에 외모 등 첫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외모 등이라는 말을 썼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파악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외모만을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외모가 중요한 건 사실이긴 한데 우리 사람은 눈으로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코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전부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음성이 있죠. 우리가 여자한테 점수를 잘 따려면 여자 귀를 잘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여자 귀에 좋게 잘 들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자랑 같이 있을 때 배경음악,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갔다 그랬을 때 BGM,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당에 갔다. 그런 그 식당에 소리로 들리는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코로 맞는 그런 향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하지만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수를 뿌려서 여자한테 좋은 향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향수라는 것도 가끔 되게 본인만의 취향을 쓰셔서 오히려 상대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검증받고 대중적인 그런 향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이건 내 코에 좋더라. 그러니까 나만의 특이한 취향을 선호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도 나만의 취향을 좋아해주는 여자를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대중성을 따라가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우리 남자들이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치나 각을 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모, 헤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정말 머리빨이다. 제가 이런 분야에 일을 엄청 오래 해왔고 정말 많은 사례와 데이터를 경험해본 그런 입장에서 남자는 머리빨이다에 대해서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헤어스타일을 남자가 갖추게 되려면 실력 있는 미용사를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 실력 있는 미용사라 하면은 너무 신입분들 말고 최소 2, 3년 정도는 된 트렌디한 스타일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연령대가 보통 20대 중후반 미용사 분들부터 한 30대 후반 정도의 미용사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트렌디하게 잘 다루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미용실을 다니면서 나한테 맞는 미용사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양한 시도라는 부분을 적어 놓은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두상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어떤 머리가 어울리는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타일도 해보고 저 스타일도 해보고 하면서 나한테 정말 맞는 그런 머리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근데 많은 남자분들이 보통 하나의 스타일만 오랫동안 유지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타일로 했을 때 웬만한 경우에서 여자한테 잘 먹혔으면 그거를 유지를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헤어가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꿔보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 스타일 저 스타일 하면서 헤어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저는 가지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 스타일 저 스타일에 대한 사진도 많이 남겨보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은 실력 있는 미용사를 만나서 딱 한 번만에 정말 완벽한 머리를 성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미용사 입장에서도 머리를 결국 커트를 해봐야 알고 스타일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 놓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방향성으로 헤어를 가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시면 미용사님이 보통은 이 커트를 하고 나서 머리에 뭐 왁스를 발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거를 잘 배우고 따라해 보시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러면 요새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집에 와서 머리 손질법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머리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머리 손질하는데 연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머리 감고 손질하는 게 거의 한 3분 컷, 2분 컷 그냥 드라이기로 사사사 해가지고 머리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하다 보면 그건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적용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패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회원분이 저한테 문의가 오셔서 이런저런 뭐 질문을 좀 하고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런저런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본인이 최근에 굉장히 비싼 옷을 샀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가는 게 데이트에서 좋지 않겠냐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 옷을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남자의 뱃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돌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고 해도 이 핏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티 한 장에 뭐 혹은 뭐 셔츠 하나에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옷을 산다고 해서 절대로 다 먹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그 몇십만 원짜리 옷보다 제가 고른 몇만 원짜리 옷이 더 잘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테무에서 산 몇만 원짜리 옷이 더 잘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비싼 옷을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핏을 정말 잘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색상, 대표적으로 위험한 색상이 이런 빨간색들, 그 다음에 분홍색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런 거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남자들은 옷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여자들한테 와 진짜 오빠 진짜 옷 잘 입어서 너무 좋아, 나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말들을 듣는 그런 분들이라면 도전적인 색상을 도전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화이트나 블랙이 무난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가장 안전한 색깔이에요. 그리고 여기 무지가 안전하다고 적혀 있는데, 무지가 안전하다는 것은 옷에 뭐 어떠한 특정한 큰 뭐 어떠한 영어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든지 어떠한 패턴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여자들이 안전, 즉 깔끔하고 멋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전한 옷은 아무래도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화이트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그리고 무지,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기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패션에 대해서 아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패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분들도 그냥 옷을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 말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옷이라는 영역도 여러분들이 계속 뭐 잡지를 본다거나 패션 관련된 인스타를 본다거나 패션 관련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의 안목을 키워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패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쌓이고 여자들로부터 오빠 옷 입는 거 문제 없고 오빠 옷 입는 거 진짜 깔끔하게 잘 입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생겼을 때 그런 비싼 옷들도 도전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아까 초입부에 말했지만 제가 잘생기게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전혀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티로 치면
뭐 한 3만 원짜리 티 입고도 충분히 제가 연예인 만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모에서 표정과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표정을 놓쳐요. 연애가 힘들다고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저의 연애는 너무 평범해요, 저 연애 좀 잘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표정이 여자를 대할 때 안 좋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또 한편으로는 약간 여자한테 시크해 보이고 싶고 남성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덜 웃고 포스를 뭔가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자한테는 상황에 맞게 잘 웃고 정말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밝은 표정이나 이런 부분을 연습하시길 추천하고요. 물론 오늘 영상 다음 진도에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디랭귀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게 태어난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사실 어떠한 후천적으로 어떠한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자를 대하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는 자세, 이런 바디랭귀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뭐 손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바디랭귀지와 관련된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 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참고해서 바디랭귀지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남자분 있으면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일주일 내내 연애만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독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외모가 애초부터 타고난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고 미용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의미가 덜해지고 오히려 후천적인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시대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가 성형, 시술, 뭐 미용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세상 최고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모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건 맞지만 나는 외모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이 변명에 가까운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한 90에서 99%의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충분히 빨리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모 탓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살짝 언급했던 성형, 시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잘 돼 있는데, 저한테 모태솔로예요 대표님 이러면서 찾아오신 분하고, 저는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바뀌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저는 너무 평범해요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상담을 해주고 인생을 바꿔줬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99%는 성형을 안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잘 나옵니다. 성형이라는 거는 하면 좋지만, 물론 자연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하면 좋지만 너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은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남자분들이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레이저 제모. 이 레이저 제모라는 게 우리가 인중 부분, 뭐 턱 부분, 뭐 이런 막 수염들 있잖아요. 약간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꽤나 깔끔해지고 관리가 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술들이 정말 많은 게 뭐 입술에 색을 넣는 그런 남자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머리 크기를 뭐 줄이는 그런 분들, 뭐 그 다음에 피부를 뭐 땡기는 뭐 그런 각종 시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피부과 가시면서 그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거고, 직접 더 막 이런 사진이나 뭐 사례들을 더 전문적으로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외모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본질적인 몸매 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우리가 여기 적어놨듯이 뭐 아이템을 써서 보정 속옷, 뭐 예를 들어서 어깨 보정, 뭐 그 다음에 이 뱃살을 없어 보이는 뱃살을 쪼아주는 뭐 아이템을 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하다. 물론 이런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뭐 깔창을 쓴다든지 그 외에 요새 너무 아이템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는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문장보다는 남자는 청결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특히나 손톱, 그러니까 손톱 하나만 기르는 분들도 가끔 있고, 손톱을 굳이 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손톱은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털, 이제 제가 아까 수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랑 달리 코털은 콧구멍 안에 있는 그런 털입니다. 그 털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내가 여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런 코털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올리브영이나 뭐 다이소, 뭐 인터넷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이런 코털 관리하는 관련된 그런 도구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양치를 잘하고 치아 스케일링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아 관리를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랑 뭐 깊은 스킨십을 할 때도 뭐 잘 씻고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청결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 프로필이라고 적어놨죠. 대표적으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특히 카카오톡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이 카카오톡 속에는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고 대화명, 상태 메시지가 들어가죠. 일단 사진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흔히들 많이들 말하는 남이 찍어준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남이 찍어준 사진이 중요하다고? 뭐야, 나는 내 셀카를 올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직접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라면서 이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여자들이 봤을 때 프로필 사진이 좋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사진이 맞고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사친이라든지 아니면 잘생기거나 막 이렇게 특별하게 애초에 타고난 게 뛰어나지 않은데 와, 옷 잘 입는다, 사진 잘 찍는다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비싼 밥을 사주고라도 제발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평범한 삶을 살았던 나의 눈으로는 웬만해서는 판단해서는 이게 잘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성, 대중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구는 나한테 특별한 힘을 줘서 이러한 명언이, 이러한 내가 적어놓은 어떠한 그런 단어가 나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내가 세상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문구를 해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여자들이 봤을 때 그 문구가 과연 플러스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을 저희 쪽에 찍어 보내주시면 요 정도는 저희가 무료로 이거 좋다 아니다 정도는 저희가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체크를 해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라 뭐 어딘가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든지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진관에서 찍는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남이 찍어준 그런 방식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추천드려요. 사진관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찍은 그런 느낌, 특히나 그 사진관 중에서도 올드한 그런 사진관에서 찍은 느낌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올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든 카톡이든 자주 사진을 많이 업데이트 해준다고 그게 여자들한테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주 사진을 바꿀 때마다 여자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뭐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지만, 웬만한 분들은 그렇게 자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보다 하나를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진을 올리는 게 좋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외모가 전부니까 나는 이번 생은 포기할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 남자는 외모가 전부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저한테 찾아오시는 그런 모태솔로 아니면 여자한테 차였다, 힘들다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타고난 외모가 뛰어난데 연애 못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모가 절대로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외모 말고 또 뭐가 중요한데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지금부터 정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에게 빈틈을 조금씩 채워주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유와 멋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순간 맛집으로 보였네요. 제가 적어놓고. 여유와 멋짐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와 멋짐은 어디로부터 오냐? 원천, 본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여기 적힌 내용이 이 여유 방해하는 굉장히 반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 올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조급함이라고 적혀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여자가 있어요. 내가 여자를 짝사랑하든 아니면 썸을 타든.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여자를 많이 좋아해요. 상대는 나에게 비슷한 그런 호감을 주지 않는데 나만 저 사람을 너무 많이 압도적으로 좋아해. 그런 것 자체가 여유가 없는 것이고 멋지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면 정말 스토커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A라는 한 여자만 둘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로 감정 분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A를 잘 꼬시기 위해서는 B와 C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B, C가 없어도 굉장히 멘탈이 좋고 자기 제어가 잘 되는 분이라면 이 A만 있어도 그게 컨트롤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 배울 그런 경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경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남자가 여유와 멋짐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이성관계에서 흔히들 남자들이 말하는 뭐 외모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이것보다 사실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경험 종류에 대해서 세부화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통합 연애 경험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살면서 여자랑 뭐 데이트를 하든 연락을 하든 뭐 여자랑 뭐 스킨십을 하든 그런 한 남자의 인생의 그런 모든 통합 연애 경험을 의미를 합니다. 나는 연애를 한 번 해봤다, 두 번 해봤다, 세 번 해봤다. 그게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연애 경험입니다. 최근 연애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과거에는 연애를 꽤 많이 해봤는데 최근 3년간 연애를 못 해봤어. 최근 1년간 연애를 못 해봤어. 그것보다 내가 과거에는 연애를 덜 해봤지만 지금 벼락치기를 해서 여러 여자를 동시에 내가 알파메일 카사노바처럼 만나고 있고 이러한 최근 연애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를 준비하느라 이런 솔로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렇게 해도 내가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최근 연애 경험을 제대로 여러 개를 만든다면 이게 어느 정도 역전이 가능해요. 물론 통합 연애 경험도 최근 연애 경험도 많으면 좋죠.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둘 중에 최근 연애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근데 살면서 연애를 100번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잠시 한 달 동안의 연애 공백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막 연애를 2번 정도 해본 남자가 지금 2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만 공백이 있고 앞에 연애를 100번 해본 그런 남자가 유리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좀 복잡한 그런 계산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가볍게 그냥 내가 통합 연애 경험이 없으니 최근 연애 경험으로도 최대한 커버를 쳐야겠다. 그냥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험이 있고 유사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경험이라 하면 우리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경험을 의미하고 유사 경험은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한 A라는 여자를 잘 꼬시고 싶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재벌의 딸이야. 근데 내가 재벌의 딸을 만나본 유사 경험이 있으면은 훨씬 더 얘를 꼬시는데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의 연애 경험을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다양한 상황의 연애 경험을 하려면 내가 고의로 다양한 상황을 만드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연애를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이 다양한 상황들이 겪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또 통합 연애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뭐 썸을 탈 때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뭐 사귀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사귈 수도 있어요. 그런 벼락치기를 하는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특히나 대표적으로 저한테 문의 많이 오시는 그런 전문직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성관계 경험보다는 다른 부분의 인생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소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고 여자를 잘 다루고 싶고 이렇다고 한다면 벼락치기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여자와 연락을 하거나 여러 여자를 사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긴 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하는 게 여자분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는 보통 수컷들은 암컷한테 다가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다가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누군가와 사귀고 있거나 썸을 타더라도 다양한 유혹, 다양한 어필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이런 동시 경험을 이미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시에 여자들과 연락하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만, 너무 여러분들이 착하게만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결과적인 부분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그렇게 착한 연애, 정직한 연애를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을 낮추고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여자도 연애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한 연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벼락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벼락치기라는 게 연애에 있어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참 이런 현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과거에 연애 초보였을 때 굉장히 착하고 이제 맨날 여자한테 당하고 배신당하고 환승연애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살았을 때 굉장히 마인드가 착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착한 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총을 사용하는데 나 혼자 대화로 해결을 하려는, 그러다가 이제 총에 맞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시면 연애가 힘들다, 나는 지금 이게 되게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의 그런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신의 포장, 어필, 이미지 메이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플러스되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착해서 정직한 그런 분들이 있고, 오히려 포장은 안 하시고 자기의 단점들 그런 부분까지도 여자들한테 투머치하게 말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포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자들은 연애 횟수와 키스 횟수와 전남자 속임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만 너무 착하게 모든 것을 고지고대로 말하고 나의 단점이 될 걸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읽어 있는 그대로 실제로 여자분들은 이렇게 다 해요. 그게 여자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은 외모 페이크를 쓰죠. 성형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이게 나쁜 거라고 하기보다는 페이크를 써서 포장을 하는 거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들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포장을 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여자 남자를 얼마나 만나봤지, 꽤나 순결한 여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자가 고지고대로 다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말을 해주지 않듯이 우리도 자신을 잘 포장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회 창출이라는 대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원래 앞에 이미지와 브랜딩이라는 첫 대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쫙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기회 창출이라는 대주제로 넘어가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여자는 어디서 만나나요? 여자를 만나는 수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죠? 신규 여성, 뉴페이스 여러분들이 창출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항상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하시죠. 자, 여기 적혀 있듯이 슈퍼스타, 알파남들도 끝없이 시도하고 노력한다. 굉장히 여자한테 스윗한 이미지였던 우리 모 연예인분 있으시죠? 그분이 알고 봤더니 인스타그램 DM으로 온갖 여자들한테 찔러보면서 유혹을 해왔다. 이런 부분들,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연예인들조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들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야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그런 유명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99% 이상이 유명인이 아니실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유명인을 되게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들은 여자 마음대로 만나고 이럴 수 있겠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유명인이 아니시라면 더 그 나름의 자유롭고
유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CCTV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연예인들, 요새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뭐 좀 하면은 나락을 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다면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수단들을 부시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혜택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괜찮은 여자가 외로울 때 저점 매수하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이 여자를 꼬시려고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여자를 여러분들이 12월 1일에 또 다가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월 1일에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거 하고 12월 1일에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거 하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월 1일에 여자의 상황, 12월 1일에 여자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여러분이 다가가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듯이 여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동석 닮은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근데 어떤 여자는 그런 마동석 닮은 남자를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11월 30일에 괴한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그 여자에게는 굉장히 든든한 남자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자의 상황에 따라 여자가 선호하는 남자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듯이 여자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너무너무 외롭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다, 아니면은 벚꽃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럴 때 하필 여자가 일이 바빠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 어디 놀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 그럴 때는 우리가 다가가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이 신규 여성 지속 창출의 필요성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남자분들이 항상 주변에 소개를 해달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연애 초보 시절에 여자 만날 방법을 모르니까 굉장히 주변에다가 구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자 소개를 또 줄여서 이제 여소라고 말하면서 여소해줘, 텍스트 치는 것도 귀찮아서 복사 붙여넣기로 여러 명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개팅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굉장히 운이 좋아서 꾸준히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큐피트처럼 소개를 해준다면 정말 그거는 너무나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운이 좋은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소개팅이 들어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한 달에 한 번 소개팅이 들어왔다고 치면 가면 갈수록 이제는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개팅에 의존을 하지는 마라. 소개팅은 병행을 해라, 병행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방금 말한 그런 소개팅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팀에서는 거의 모든 수단을 테스트해봤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스스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해봤어요. 제가 연애 초보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고수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해봤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비추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오히려 참고해서 요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팀에서는 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수단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로 본인이 이미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재능이 이미 있고 이미 좋은 결과를 잘 내고 있으면, 가성비로 잘 하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재미를 보고 있으시더라도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릴 추천 수단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효율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당연히 이 수단이 더 편하실 수야 있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희가 굉장히 비추천하는 시간 낭비 수단 중에 하나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대표적으로 뭐 소개팅 어플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도 적어놨지만 뭐 오픈 채팅방도 있고 DM도 있긴 한데, 이유가 이 소개팅 어플 안에 스캠 사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뉴스에도 나왔고 이러니까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막 처음에 잘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오빠 뭐 저한테 마사지 한번 받으러 오세요, 진짜 이런 것도 많아요. 내가 실컷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영업이었던 거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초경쟁, 제가 초경쟁을 적어놨는데 이게 다른 부분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스마트폰으로 키보드로 딸깍딸깍 하면 할 수 있는 게 이게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남자들이 그 누구나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너무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남자들을 냅두고 여러분만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은 그런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에 계속 베팅을 하고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큰 문제가 프사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프로필이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닿아서 오랜 시간 연락을 하면서 그 여자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근데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 얼마나 여러분들이 허무하고 분노에 차오르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현실이라는 그런 면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어딘가에 오프라인 그런 수단에 가서 서로 대면을 한 상태에서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느낌을 봤다. 그런 사람과 연락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보지도 않은 상대, 물음표,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 그런 점이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점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오픈 채팅방 제가 가장 비추천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여자가 오픈 채팅방을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대부분 다 사귀거나 이상한 여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랑 데이트하실 남자분, 이런 제목의 채팅방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그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영어 공부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을 가는 게 그나마 낫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절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DM, 인스타그램 메시지 말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DM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자가 예쁘고 괜찮다 하면은 다 찔러봅니다. 그럼 여자들이 DM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을 굳이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스타가 엄청 잘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스타 브랜딩이 잘 안 되어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나 나름 인스타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올려놓고 예쁜 것도 올려놓고 나 등산 가는 것도 올려놓고 맛있는 것도 올려놨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객관적으로 인스타 브랜딩 전문적으로 정말 센스가 좋고 주변에서 와, 너 진짜 사진 잘 찍고 정말 와, 너 인스타 대박이다. 여러분이 뭐 인플루언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압도적인 여러분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잘 안 되시잖아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추천 수단이 대표적으로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클럽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많이 써야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뭐 다른 나이트나 헌팅 술집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자리값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리를 그렇게 탁 꿰차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클럽은 사실 원래 근본적으로 춤을 추러 가는 곳이에요. 물론 요새 춤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추는 분위기의 클럽들도 있습니다만 웬만한 클럽은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을 잘 추고 이러면 클럽에 이미 너무나도 잘 적응돼 있고 그 클럽에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클럽에 가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특별한 장기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소 비교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럽만큼 외모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없습니다. 클럽이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스테이지나 이런 데 가면은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외모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클럽에는 알바 분들이 많아요. 일부러 테이블이나 이런 거를 공짜로 줘가지고 알바들을 풀어놓기도 하고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고 알바들한테 일부러 거기 서 있으라고 춤추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헛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순이들. 이 죽순이가 뭐냐면 클럽에 굉장히 자주 오는, 그 중에서 자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골라서 좋은 관계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냥 클럽 자체에 중독돼서 그냥 클럽 자체가 좋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뭐 물론 그런 분들이 정말 가끔 꼬셔질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 클럽이라는 곳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남탕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클럽이라는 곳은 암묵적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자를 꼬시는 곳이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들이 클럽에 가서 누구나 용기를 내서 여자한테 말을 걸고 이런 면들이 많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명이 굉장히 많은 여자들, 그 갇혀있는 실내 공간 안에 제약적인 횟수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말을 걸어가지고 다 이렇게 찔러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평범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빨 클럽에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여자를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 어디 가려고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클럽 안에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였는데 밖에 나갔을 때 별로라서 여자들이 도망을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초보 시절에 그런 걸 한번 당해봤고요. 근데 이 조명을 잘 활용해서 장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조명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팅. 특히나 이 남자들이 항상 클럽 앞에서 줄을 많이 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라리 그 웨이팅하는 시간에 밖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자한테 말을 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부킹하는 그런 나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트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술이라든지 자리에 따라서 혜택이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봤을 때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출 경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결국 구조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남자들이 돈을 많이 써야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기회 속에 가짜 알바도 섞여 있을 수가 있다. 클럽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것 또한 암묵적으로 여자를 만나러 오는 곳이라고 대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용기를 가지고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도 치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헌팅 술집. 일단 여기 헌팅 멍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름부터가 그냥 헌팅하라고 만든 술집이라서 멍석을 깔아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여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여자 콧대를 높여놓는다. 지출 경쟁, 알바 이런 부분은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를 비추천한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추천 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먼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술집, 대형 초대형 매장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들을 추천하는 이유,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이전에 제가 비추천 수단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점적인 이유들을 말을 했잖아요. 그 앞에도 이렇게 온라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단점을 이야기했는데, 추천 수단의 장점은 제가 안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얘네들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스캠 있다 했고, 초경쟁이라 했고, 푸사기 있다 했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추천 수단들은 이거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스캠이 없는 편일 거고, 그 다음에 초경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초경쟁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의 경쟁, 그 다음에 푸사기가 없고 비현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수 많다. 그리고 그 반대가 곧 장점이잖아요. 그러한 장점 플러스 알파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반 술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헌팅 술집이나 기타 클럽 이런 데에 비해서 확실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이 합리적으로 나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이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술집에서 다가가가지고 여자들한테 오픈하는 그런 경우가, 여자들한테 시도하는 그런 경우가 헌팅 술집처럼 아예 그냥 깔아주는 그런 느낌보다는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쟁이 덜하다. 그 다음에 덜음지다. 이 헌팅 술집은 대놓고 멍석을, 헌팅이라는 느낌을 깔아주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웨이팅까지 하면서 그런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같은 느낌이 가능하다.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여자들의 온도 또한 덜음지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축제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축제가 자그마한 축제도 있고 시나 구에서 대형적으로 여는 축제가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축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성비다, 경쟁 낮다, 이런 장점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이런 대형 축제에 가면 물량이 초물량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축제라는 단어부터 신나잖아요. 그 다음에 축제의 장점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클럽이라든지 나이트 이런 수단에 가지 않는 그런
나는 나이트클럽 싫어 이렇게 하는 여자분들도 축제에는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해변 축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축제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구가 물량이 많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추천하는 수단이 초대형 매장입니다. 초대형 매장. 그래서 여기도 가성비나 물량, 경쟁이 낮은 부분. 그 다음에 이 초대형 매장은 날씨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초대형 매장, 그런 온갖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는 굉장히 넓은 그런 곳에서 어떤 여자한테 말을 건다고 쳐요. 그렇게 했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염이 오나 어떤 날에 가더라도 감사하게도 거기 매장 측에 좋은 냉방 혹은 뭐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그렇게 우리가 날씨 제약 없이 그 대형 공간을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적어놨듯이 보통 뭐 클럽이나 기타 다른 그런 곳들은 다 밤에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낮에 또 가능하다. 그래서 뭐 평일에 시간 안 되는 분들은 낮이나 뭐 저녁 시간대에 가도 좋고, 완전 뭐 클럽이나 뭐 헌팅술집 이런 곳들은 밤에 가야 되잖아요. 늦게. 그런 또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 공통적인 부분은 이런 경쟁 낮은 그런 부분들이 커요. 자, 이번에는 초강력 추천 수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강력 추천 수단, 정말 저희가 많이 테스트해보고 정말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코칭해보고 바꿔줘보고 발전시켜줘봤을 때 저희가 가장 효과가 좋고 효율이 좋았던 곳은 바로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이 이유가 아래에 다 있어요. 자, 일단 이 길거리라는 곳은요, 실질적으로 거의 24시간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처럼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정말 특정 시간 외에는 다 열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비용이 드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사람 수가 무한대다. 지구가 곧 나의 필드가 됩니다. 그리고 실물을 뭐 직접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앞에 말했던 수단 중에 다른 곳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내가 여자한테 말을 걸 때 여자가 내 실물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여자 실물을 볼 수 있어서 서로 헛수고할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길거리 하면 탁 많은 분들이 나 길거리에서 못하겠는데 요런 느낌이 뜨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대성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다른 남자도 대부분 다 그렇게 용기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유튜브에도 많이 다뤄놨고 네이버 카페에도 다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조금만 하시면 이게 굉장히 꿀 같은 그런 노다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진짜 길거리가 최고다. 저 같은 경우 돈 안 들이고 아직까지도 정말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길거리에는요 뭐 연예인도 지나가고 아나운서도 지나가고 승무원도 지나가고 대학생도 지나가고 예쁜 여자도 지나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길거리를 훈련을 해서 길거리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길거리에서 뭐 할 때 주의사항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비추천하는 수단, 추천하는 수단, 강력히 추천하는 수단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보통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냥 무난하다, 뭐 혹은 애매하다, 뭐 이런 수단, 그렇게 비추천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될 제가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오프라인 모임, 우리 대표적으로 동호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책 모임에 갈 수도 있고, 영어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뭐 와인 모임에 갈 수도 있고, 볼링 모임에 갈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임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임의 특성이 뭐냐면, 이 모임은 여러분들이 리더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영어 모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거나 여러분이 자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니즈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께 해당이 되면 여기가 여러분들께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운영하거나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남들에게 우리 속된 말로 가오가 살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노래 관련된 모임을 가면 여러분들이 돋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모임을 가더라도 그냥 가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초가 좋겠죠.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조금 더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의 단점이라 함은 인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풀이 적어요. 그리고 모임에서 뭐 내가 이미지가 잘못돼요. 그러면 모임을 바꾸는 게 나아요. 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모임 중에 솔로 모임 있잖아요. 솔로 모임. 그런 완전 그냥 대놓고 모임 이름 자체가 뭐 싱글 모임, 솔로 모임 이런 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모임을 운영을 해봤어요.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규모로. 물론 매번 모임에 10,000명이 모인다는 게 아니라 그 회원수 자체가 10,000명이었던 모임을 운영을 했었는데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러진 않았지만 굉장히 리더들이 재미를 보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임들의 특징이 남자한테는 돈을 2-3배 받고 여자한테는 돈을 받지 않거나 그냥 여자한테는 굉장히 저렴하게 돈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고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 이런 모임에 진짜 정상적으로 그런 여자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오히려 그냥 솔로라는 키워드가 안 붙은, 싱글이라는 키워드가 안 붙은 그런 모임에 가시기를 저는 더 추천드리는 점,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무난하거나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 하면은 저는 꼭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이 앞으로라도 뭔가 이 종교를 좀 믿을 수 있을 그럴 때 교회라는 곳에 가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은 사실상 저는 이 연애보다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상대를 만나는 수단으로 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의 종교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 교회 관련해서 믿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교회를 다닐 의향이 있는 그런 분들, 안 그래도 내가 종교에 좀 관심이 많았다, 안 그래도 내가 꼭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었다, 성경이 궁금했다, 뭐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믿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사이비 조심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일반적인 교회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교회에 나가면 헌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11조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가 교회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반드시 의무적으로 헌금을 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쁜 교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 분들이 처음에 헌금 내고 이런 건 없는 거고, 그건 자유예요. 특히나 11조 내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교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11조를 많이 내고 정말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것이지 아무나 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내가 갔을 때 설교 시청료를 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강제로 돈 내라 하는 거 아닌가. 돈 내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돈 내지 말라고 나가라 하면 나가세요. 근데 헌금 안 내서 나가라 이런 케이스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설교를 들었다 그러면 내가 어디 뭐 이용료 내듯이 뭐 5,000원, 10,000원을 내든 50,000원을 내든 그거는 본인이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마인드에 따라서 그냥 저 설교가 도움이 됐다,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다, 내가 되게 발전이 됐다, 그러면 본인이 내고 싶으면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교회라는 곳은 요새 교회들이 나이대별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40대인데 뭐 20대 후반 정도까지도 만나고 싶다 해서 교회에 갔는데 40대는 40대끼리 모아놓거나 아니면 3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모아놓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그런 부분을 전화로 알아보거나 직접 답사를 가보거나 뭐 그렇게 해야 알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애매하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꽤 괜찮은 면이라 하면, 사실 이 교회라는 게 뭐 종교라는 그런 공감대로 모이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근데 설교나 이런 기본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이후에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볼링을 치러 간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굉장히 큰 교회가 있고 중간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가
교회가 있고 작은 규모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중간이나 작은 규모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너무 큰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친해지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종교에 관심이 생겨서 한번 뭐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어느 정도 해보고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대표님은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종교가 없긴 합니다. 근데 교회는 가봤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많은 곳을 가봤는데 사실 저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제가 뭐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어프로치 접근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프로치라는 의미가 접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이라고 어프로치는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클럽에 가든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여자한테 말을 걸든 뭐 대형 매장에서 말을 걸든 간에 우리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내가 지금 말을 얼마나 멋있게 좋은 멘트로 이렇게 거는 거를 다들 먼저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여러분의 그런 접근 공포, 여자 공포, 사회적 눈초리 때문에 여자한테 출발 자체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99%의 남자들이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소를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런 훈련.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방법부터 해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다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멘트가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멘탈을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외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이미지를 갖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갖춘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내가 말을 걸 때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한테만 말을 걸어야겠다. 지금 내가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추천드리기엔 꼭 그런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꼭 그렇게 높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평범하거나 애매해도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나의 수준에 맞는 평범한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나의 수준이 뭔데? 그거 나의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차후 파트에서 보충을 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에는요, 직접 접근, 다이렉트한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접근은 이런 거예요. 길을 지나간다. 그럼 내가 예쁜 여자 봤어요. 그러면 저기요 잠깐만요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가는 나의 의사표출을 남친구가 있냐 이러면서 내가 관심 표출을 직접적으로 했죠. 그런 부분을 직접 접근이라고 하고요. 간접 접근은 이런 겁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뭐 여쭤볼 게 있는데 저기 있는 저놈 제 친구인데 저 친구랑 좀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그래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 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잠깐만요 제가 길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 근처에 있는 땡땡 백화점이 어디죠? 이런 식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길을 물어본 다음에 여자가 길을 알려줬다. 저기에요 이러면서 알려줬다. 그럼 막 남자가 거기로 가는 척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가고 있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잠깐만요 근데 길을 너무 잘 알려주셔서 너무 친절하셔서 제가 다음에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국 그 직접 접근해서 했던 관심 표출을 뒤에라도 해야 돼요. 그때 이미 여자가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상이긴 한데 제가 진짜 10,000번 이상 아까 처음에 까여봤다고 했죠. 초보 때부터 제가 연애를 잘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진짜 실질적으로는 20,000번도 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일단은 안전하게 10,000번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 수많은 시도를 해봤던 입장에서는 결국 직접 접근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내가 다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정말 키도 크고 정말 멋지고 정말 남자답고 인기도 많은 이 철수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뭐 민수라는 친구, 이 둘이 우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정말 괜찮은 멋진 친구라고 쳐요. 그 친구들이 과연 길거리에 나가면
클럽에 가면 모든 여자의 번호를 다 휩쓸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휩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말 이성관계에 있어서 이미 저 사람들은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잘 먹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연애 초보 때 어떻게 비벼가지고 그런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가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안 되더라고요. 걔네들도 클럽에서 눈치 보고 다가가지도 못하고 어쩌다가 다가가더라도 튕기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알파남들은 다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계속 거듭하고 수많은 코칭을 해보면서 결국 결론 내린 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뭐 이미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배울 소통 능력도 영향이 있지만 여자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이게 여자가 어떤 기분이냐 그 다음에 여자가 어제 어떤 드라마를 봤냐 혹은 뭐 그것이 알고 싶냐를 봤냐 아니면 영화 속에 여자가 어떤 남자가 길에서 어떤 여자에게 다가가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자들의 개개인의 상황, 그 다음에 여자가 뭐 배란이냐 아니냐, 오늘따라 한번 뭐 하고 싶은 날이냐 아니냐, 그리고 여자 상황에 지금 남친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여자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이 말을 걸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없이 여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자한테 뭐 스토킹 신고를 당하니 사실이 확률이 매우 낮은 그런 부분이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 돌아다니면서 올라오곤 하는데 그게 방법만 제대로 하고 주의만 제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고 나서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운전을 했는데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듯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제가 1, 2만 번 이상은 시도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경찰서에 가거나 뭐 여자가 신고를 한다고 했거나 이런 문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팁을 알려드리면요. 자, 일단 여자한테 말을 걸 때 클럽이나 어디나 터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터치하는 부분들. 사실 클럽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이런 터치가 허용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좀 가려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터치를 하지 마세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가서 너무 가까이 말고 적당한 가까이 가서 말만 걸어도 네? 이렇게 하고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이나 뭐 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굳이 터치를 하지 마라. 아예 위험 요소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충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터치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번호를 달라고 한다거나 뭐 우리 자리에 가서 놀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자가 한 번 처음에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꼬셔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가지고 놀아요 오늘 막 이렇게 했는데 여자들이 2번 넘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한 번 거절할 때보다 표정이 굉장히 썩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2번까지 여자가 명확히 거절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빠지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수라서 눈치가 너무 빨라서 여자를 칼리브레이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고요. 저는 초보분들이나 평범한 분들이라면 2번 거절 당하면 2번 넘게는 시도하지 마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저한테 욕을 한다거나 불법 행위를 금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째 대주제입니다. 능력과 투자. 자, 그 다음 능력과 투자라는 대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과 투자 대주제 속에 능력, 돈 등이라고 적혀 있죠. 돈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능력도 외모처럼 높을수록 유리한 면이 있다. 자, 외모도 당연히 괜찮으면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다만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 정말 그래요. 저한테 연애가 힘들다. 나는 평범해서 굉장히 고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는 문의 오는 분들, 초보분들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부자 연애 초보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 호구. 강한 표현이긴 한데 실제로 본인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저는 진짜 여자한테 너무 많이 호구를 당했다. 제 돈을 여자 때문에 많이 날렸다.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여자로 인해서 이런 투자를 하고 제가 정말 지금 돌아보면 호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돈으로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연애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말했던 부분이랑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면
능력이 좋지 않은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회생을 하고 있는 엄청 크나큰 빚을 가진 연애 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뭐 연애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여자들이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먹여 살리고 진짜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호빠 선수 뭐 제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돈이 없고 심지어 외모도 별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뭐 말을 겁내 잘한다거나 아니면 스킨십을 겁내 잘한다거나 아니면 여자의 심리를 잘 알아서 그 사람들이 여자의 심리를 잘 다룬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특정 여자들이 남자의 매력과 호감에 미치게 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절대로 그런 거를 악용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자들이 저를 만나면 뭐 결혼하자, 뭐 차 사주겠다, 명품 사주겠다, 뭐 용돈 주겠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돈 많은 여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선물 이런 거를 많이 거절하고 돌려주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를 너무 더 사랑하게 만들어서 집착하게 만들어서 제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균형의 중요성, 집착과 올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투자라는 게 중요한 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 투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돈부터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남녀 관계에서 투자라는 거는 돈이라는 그런 금전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 투자, 육체 투자, 감정 투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총 4가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금전이 있죠. 그 다음에 감정이 있죠. 시간이 있죠.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들을 일방적으로 집착하면서 혼자 하지 말고 올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남녀 관계라는 거는 서로 상호간에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를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호감을 키워나가는 개념이 이 이성관계의 투자 개념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 파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 점점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가실 거예요. 먼저 이 금전 투자가 제가 4가지 투자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대표적으로 데이트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선물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죠, 여자한테. 근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집착과 올인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일방적으로 혼자 투자를 해서 상대방한테 투자를 받아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오버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1차를 냈어, 남자가. 근데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다가 또 내가 2차까지 내게 됐네? 그리고 여자랑 3차를 갑니다. 뭐 혹은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는데 3차를 먹었는데 또 여자가 안 내려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정도는 아무리 초반 만남이라 해도 우리가 그 여자가 낼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잘 먹었어요 라고 한다든지 오늘은 맛있는 거 사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있다. 즉 여자가 계산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한테 제가 1, 2차도 냈는데 그쪽이 3차는 당연히 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처음부터 화낼 필요는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요 정도는 여자한테 내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보통 이 금전적인 부분만 봤을 때 추천드리는 비율이 남자 6 여자 4 혹은 남자 7 여자 3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뭐 여자가 너무 20대고 남자는 뭐 30대 후반이야 여자는 대학생이야 그러면은 뭐 8대 2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아무리 그렇게 나이 차이가 난다 해도 어느 정도는 내도록 하는 게 이게 여러분이 그 여자한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는 서로 투자하면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요. 투자 심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혼자 10대 0을 비율로 투자를 했다고 치면 내가 이 10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남자는 뭔가 이 여자한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만 같고 더 사랑을 받아야 될 것만 같고 이런 심리가 나도 모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버를 하게 되고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투자를 하지 말고 균형을 갖춰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금전 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투자, 시간 투자, 육체 투자도 있다고 했죠.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감정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 감정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첫 데이트를 했는데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자꾸 생각나. 감정 투자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0 중에 내가 상대에 대해서 9만큼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는 나랑 데이트를 하고 그럭저럭 좀 애매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대는 한 3 정도만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균형이 무너져서 한 명이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투자 비율을 맞춰야 돼요.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냐? 못해도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3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한 5 정도로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4 정도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3 정도로 가든지 2 정도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감정 컨트롤을 하는 방법이 뭐냐?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상대와 비슷한 급의 다른 여자를 두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천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엄청난 운동 혹은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이런 거에 여러분이 감정을 많이 쓰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어떠한 TV 프로그램에 빠져 있거나 넷플릭스에 빠져 있거나 뭐 코인을 넣는다거나 뭐 주식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너무 여자한테 집착하고 있는 감정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 아까 이거였죠. 여자, 다른 여자. 이 여자와 비슷한 급의 다른 여자를 창출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의 집이 어떠한 뭐 특정한 곳인데 내 집은 여기라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뭐 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칩시다. 근데 맨날 남자가 자기만 시간 들여서 가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거든. 너무 좋거든. 그래서 맨날 운전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뭐 중간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남자만 여러 가지로 데려다주고 이렇게 희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집착이 되고 너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실 많은 남자분들이 결국 여자한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란 말입니다. 근데 스킨십을 보통 남녀 서로 호감이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3번 안에 키스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이상 완전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호감이 있다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나 뭐 고수분들의 경우 한두 번 안에 끝까지 다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가 3번이 넘든 5번이 넘든 나에게 뭔가 육체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아름답게만 사랑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남녀 간에 수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꼭 스킨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해가지고 상대방을 뭐 데려다 준다든지 피곤함에도 여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여자가 무거운 짐을 드는 걸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반대로 여자 쪽에서 남자 집에 와서 뭐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뭐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육체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이런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상호간에 결론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남자 6, 여자 4가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자 6, 남자 4가 된다거나 뭐 아니면 뭐 5대 5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비추천하는 사례는 이런 거죠. 남자만 혼자 9대 1로 감정도 시간도 육체도 돈도 이렇게 막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올인, 오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남자들이 항상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여자한테 모든 걸 주면 반대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이상한 투자 심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버를 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나한테 호감을 주는 상대는 애초에 나랑 잘 맞지 않는 상대라는 증거고 그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호구 같은 연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호구 같은 연애는 결국 여러분에게 미래에 정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 제가 정말 주의 당부를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호작용이라는 대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대주제
안에 커뮤니케이션과 연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소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통이라 함은 뭐 우리 남녀 간에 대화를 하는 거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있고, 연락에 대해서도 카톡, 전화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커뮤니케이션과 연락. 먼저 여유와 경험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이야기 많이 했죠.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여유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은 앞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 연락,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게 에너지 레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너지 레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의미가 활동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너지 레벨은요, 남녀 사이에 남자가 10%에서 20% 정도 높으면 좋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를 처음 만났어요. 첫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죠. 근데 여자가 수치로 쳤을 때 100 중에 20 정도의 느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자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살짝 더 텐션을 높여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밝고 활기차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에서 한 40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여자한테 대해라, 이런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때로는 살짝 낮춰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때론 여자가 막 힘든 이야기를 막 털어놓을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자에 비해서 더 낮춰줘가지고 고생 많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해준다거나, 물론 우리가 여자가 힘들 때 오히려 에너지 레벨을 조금 올려서 여자가 너무 더 처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자가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낮춰가지고 뭐라고 할 땐 뭐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과하게 화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에너지 레벨을 잘 조절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간의 대화,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초보분들, 평범한 남자분들이 이게 참 안 돼요. 이 경청, 그리고 경청은 어느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더더 안 되는 게 바로 이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여자가 왜 카페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수다를 그렇게 오래 털고 전화를 오래 붙잡고 있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금 이야기 요 정도까지만 하고 2차 가서 이야기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여자라는 동물은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푸는 게 많고 우리 남자에 비해서 리액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저조차도, 또 우리 여러분들조차도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리액션이 좋으면 좋은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자는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받거든요. 저한테 오는 회원분들 중에 대부분 다 많은 분들이 좀 로봇 같다, AI 같다 이런 소리 듣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리액션을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오늘 회사에서 진짜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라고 한다면, 저도 사실 이런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와 진짜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진짜 내가 더 짜증나네, 이런 리액션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 유재석 그분이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침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접근 공포증 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한 공포가 대부분의 남자들에게는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는데 가장 좋은 게 이 어프로치입니다. 이 부침성 기르고 여자 공포 제거하는데. 그러니까 로봇 같고 AI 같고 여자 앞에만 가면 떨리고 이런 부분을 무료로 훈련할 수 있는 게,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말을 걸어보면 여러분들의 이런 연애 실력 향상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자랑 소통을 할 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유리하게 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론보다는 어떠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이론도 비율로 치면 100 중에 한 30% 정도, 20% 정도는 이론 또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70%, 80% 이런 부분은 다 경험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뭔가 실전적인 부분이 더 크게 도움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뭔가 여자 반응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랑 잘 안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여자한테 차이거나 뭐 아니면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혹은 뭐 연락이 끊겼다 했을 때 안 돼도 왜 안 된 건지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 보통 남자들이 잘 안 되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했나 막 이런 말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남녀 관계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서 내가 너무 오버가 과했다, 집착이 과했다, 내가 여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좋지 않았다, 이런 여러분들이 건설적인 생산적인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인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많이들 안 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남녀 관계에 여자에 대한 이해, 뭐 남녀 관계에 대한 큰 틀에서 뭐 어떤 작용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히나 이거 어떤 게 여러분에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 득인지 실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요새 여자분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뭐야, 약간의 여염이 있나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게 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고 계속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길게 여자가 잘 들어주는 재밌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남자들끼리의 그런 생각으로 여자가 이 이야기를 좋아할 거라고 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플러스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마이너스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하니까 뭐가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료로 제가 유튜브 채널 본 채널에서 다른 영상들로 올려놓기도 했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10만 개의 글이 있습니다. 10만 개의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글들을 보면서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지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 여자를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승무원 마인드를 가져라,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승무원 준비하는 여자애들도 많이 만나봤고 승무원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특히나 이 승무원 준비하는 여자애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운전해 가고 여자가 옆에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거울 딱 내려가지고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밝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뭐 밝게 웃는 표정 이런 거 연습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저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열심히 준비를 하는구나, 저렇게 노력하면 정말 표정이 안 좋았던 사람도 표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텐션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에너지 레벨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들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서비스직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자주 틈틈이 연습할 수 있는, 자 근데 내가 연습을 하는데 대표님 저는 대도남이라서 그런 거 오글거립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오글거림을 참아내고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또 셀프 영상 적어놨죠. 뭐 거울을 봐도 되지만 셀프 영상이라는 기록이 남으니까 켜놓고 계속 본인이 거기에다 대고 뭐 자기소개를 한다든지 여자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발전을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실제로 코칭을 해드리면 이런 거를 많이 하도록 합니다. 물론 너무 얼굴 보내고 이런 게 너무나도 오글거리는 분들은 녹음을 해도 되고 뭐 이렇긴 한데 셀프 영상을 찍는 게 누군가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더 들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전성에 가까운 그런 연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셨어요. 그리고 편의점 나오면서 그 편의점 직원분한테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분이 사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부침성을 기르고 이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의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친구한테도 뭐 칭찬, 근데 너무 과하고 아부 같지는 않으면서도 듣기 좋은 그런 칭찬을 하는 연습을 해본다든지 내가 고민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연락과 감정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정 분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이 어떠한 특정한 여자가 타겟이에요. 그런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여자한테 너무 많은 감정을 쏟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뭐 어떠한 다른 특정한 일에 감정을 분리해야 이 사람한테 집착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미 너무나도 바쁘고 여자 한 명이 나타나도 그 여자한테 많이 마음이 가고 감정이 쏠리고 이런 게 좀 둔한 분들이야 굳이 이럴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이 감정 분리를 해서 이 여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올인을 한다거나 집중을 한다거나 이런 부담감을 준다거나 이런 오버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방향성인데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과 연락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어떤 주제를 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초반에 잘해야 돼요. 초반에
뭐 연락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를 만나서도 그렇고. 근데 의외로 이게 너무 기본인데 좋아하는 여자만 만나면 많은 남자분들이 되게 당황하고 뭐 떨리고 이러면서 기본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처음에는 밝고 재밌고 남자가 말을 많이 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아까 앞에도 말했지만 에너지 레벨을 남자가 10%에서 20% 정도 올리는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남자가 초반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길에서 여자를 어프로치해서 여자한테 연락을 해요. 전화를 한다 혹은 첫 카톡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까 되게 입고 있는 옷이 귀여웠어요, 이런 캐주얼 토킹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자를 소개받아서 여자랑 첫 데이트예요. 그러면 여자를 만나자마자 밝은 모습으로 내가 먼저 악수를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초반에 여러분이 그런 첫인상이나 뭐 첫 느낌이나 잘 가져가야 되고,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져가냐라고 한다면 그것만 해도 진짜 뭐 한 수업 분량이 한 3시간에서 7시간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큰 틀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여러분이 많이 파야 되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여자랑 뭘 하려고 만나는 거인지를 생각해보면 서로 결국 이성관계잖아요. 남녀관계잖아요. 연애를 하려고, 썸을 타려고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차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당근 거래를 하러 갔으면 그 상품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되듯이, 여러분이 결국 꼭 들어가야 되는 대화는 이성관계와 관련된 대화다. 다만 제가 말했듯이 초반에는 여러분이 캐주얼하고 재밌고 밝은 분위기의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진지함은 조심해라 라는 주의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연락 균형. 자, 우리가 여자랑 카톡을 하든 전화를 주고받든 할 때 여자랑 쓸데없이 자존심 싸움하면서 뭐 프레임 컨트롤이다라는 말을 잘못 배워오셔가지고 여자한테 일부러 막 연락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차별화 전략으로서 작용을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걸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쁘고 굉장히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락할 여자가 10명이다. 그러면 여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10명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오는 여자들이 뭐 한두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을 저는 그냥 만나요. 어차피 저는 뭐 다 떨어져 나가도 또 뭐 여자를 만들면 되고 이러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말 바쁘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이 차별화로 일부 여자에게는 작용될 수 있는데, 저처럼 프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냥 정석으로 조금 더 혹은 조금 덜 하는 걸로 균형을 맞춰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여자 꼭 붙잡아야겠다, 여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해가지고 연락을 정말 하루 종일 여자를 계속 여자한테 말을 걸고 만나자 뭐 연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되고, 우리 지금 대주제가 상호작용 아니겠습니까? 상호작용이 되지 않고 본인만 너무 오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균형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정석은 초반에는 여자보다 조금 더 내가 연락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여자는 평균적으로 연락 텀이 2시간에 한 번이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빨리 1시간 반에 한 번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꼭 그거를 100% 맞추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는 내가 좀 빨리 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유도리를 발휘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여자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칼답이 오는 스타일이다. 뭐 한 15분, 20분? 빠르면 5분 안에도 막 칼답이 온다. 그러면 내가 너무 바쁘지 않는 한 그거를 맞춰주기도 하고, 근데 내가 근무 시간이다, 뭐 어떠한 중요한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간에는 상대한테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물어봤을 때 그거를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래서 좀 바빴다 이러면서 못 맞춰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석은 상대방보다 조금 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일이 너무 바쁘고 이런데 그때 막 여자한테 빨리빨리 연락을 해줘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여러분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일이 바쁘고 이러면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꼭 양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상대방이 나한테 근데 이때만 되면 왜 연락이 잘 안 되시죠?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 이게 저희 회사의 특성상 제가 연락을
연락을 병행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양해를 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의 여자는 다 이해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말한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연락의 핵심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자면 애프터, 다음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 다음이라는 거는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 거를 보통 애프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연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 다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즉 데이트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핵심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자랑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하는 뭐 AI가 있다, 뭐 코스피가 있다, 그 이야기만 하루 종일 하다가 여자랑 언제 만날지는 안 정하고 계속 그냥 뭐 대화가 맴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적절한 타이밍과 분위기에 언제 여자랑 만날지를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그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 왜냐면 아무리 연락 잘하고 폰으로 서로 설레고 이러면 뭐합니까? 결국 만나야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조급하게 데이트를 잡을 필요도 없지만 분위기를 봐서 가능한 타이밍이 있다면 빨리라도 좋고,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늦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여자 길에서 여자 번호를 받았어요. 혹은 여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평일이나 주말 중에 언제 시간 괜찮냐라든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맞는 일정의 스케줄을 조율해서 만나는 쪽으로 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연락의 핵심 목표. 두 번째가 연락을 통해서 여러분이 플러스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연락 경험이 많고 정말 다양한 여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본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때 여자들이 좋아하고 뭐 어떻게 했을 때 여자들이 싫어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랑 뭐 전화를 한다든지 뭐 카톡을 할 때 연락으로 점수를 많이 따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자를 잘 다루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억지로 연락을 이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할 말이 없을 때는 굳이 엉뚱한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 또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만나기 전날 밤에 제가 한 번 더 연락을 드릴게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애프터를 잡아두고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 이성관계라는 거를 뭔가를 하는 것보다 뭔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화라는 거는요, 여자랑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얼굴 보이고 향기 안 나는 거 외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전화를 미리 해보면 50%에서 60% 이상은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이 될 수가 있어요. 실력이 있다면 카톡보다는 전화가 연락만으로 여자를 꼬시기 유리합니다. 근데 전화를 잘 못하는 분들이 억지로, 예를 들어서 내 장점은 목소리나 말투가 아니야, 나는 말투가 좀 부족해, 뭐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특히나 더 다른 장점에 비해서 말투가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여자랑 억지로 전화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랑 전화를 잘 해서 대화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곧 만나서도 대화를 잘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 전화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다양한 여자를 경험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전화, 특히 밤에 아다리 잘 맞으면 딥 라포 가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맞아요. 이게 여자는 밤에 되게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가 오가고 전화가 길어지고 이 대화가 되게 잘 통하면 밤에 하는 그 전화 한 통으로 거의 게임이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상당한 이미 서로 관심 증가나 호감 증가가 이루어지는 전화가 상당한 장점이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여자를 굳이 만나는 시간 쓰지 않고, 만나서 데이트 비용 쓰지 않고 가성비로다가 전화로 빨리빨리 안 될 사람은 걸러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어프로치를 배우셔서 여자 번호가 굉장히 많이 생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미리 여자한테 전화를 시도해보고 반응을 보고 각이 나오는 여자를 만나는 전략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지만 호감도 개인사정 문제로 전화를 안 받는 여자가 많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자를 처음 어프로치 했을 때 그 여자가 여러분의 첫인상, 첫 이미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혹은 여러분이
지인을 통해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사실 그렇게 소개팅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반 억지로 받은 거다라고 한다면 호감도가 낮겠죠. 그런 호감도가 낮았을 때는 여자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고요.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여자, MBTI가 I 성향이라 전화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여자가 잠자리에 눕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잘 여러분이 공략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전략적으로 여자를 미리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톡입니다. 지금 이 상호작용이라는 대주제 안에 여자를 직접 만나서 대면하는 데이트적인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카톡을 하는, 뭐 혹은 문자로 하는, 혹은 DM으로 하는 이런 메시지적 수단이 있죠. 이게 사실 제가 앞에 말했듯이 데이트든 연락이든 간에 제가 이때까지 앞서 말한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러분의 데이트 실력, 전화 실력, 카톡 실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카톡 잘하는 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은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일반 대화나 카톡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다만 이 카톡상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남성성 떨어지는 그런 말투를 사용을 금지하라는 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 이모티콘 이런 거 쓰는 분들 있죠. 정말 여자들이 이런 거를 싫어해요. 정말 가끔 가다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조심스럽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 애견남을 좋아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모티콘 막 여자애들이나 쓸 것 같은 그런 귀여운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거는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맞춤법을 잘 지킨다든지, 그리고 너무 로봇 AI 같은 말도 반갑습니다 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로봇 같은 그런 말투는 자제하시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스킨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킨십에 호감 전제라는 말이 있죠. 우리 남녀 관계는요, 호감 없이 너무 과한 스킨십을 하면 여자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비호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이 확실하지 않다, 나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자한테 그냥 기본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남자들끼리도 하는 악수 정도로 서로 편안함을 쌓아가고 최초의 진도를 나아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악수를 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좋을 때 뭐 손 한번 대보자, 손이 되게 짱네라든지 이런 명분에 의해서 서로 손을 맞대는 그런 과정, 그 다음에는 어깨라든지, 그 다음에 점점 더 나아가서 분위기에 맞게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초반 과정 먼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초반에 이거를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진도가 더 느려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자를 만나자마자 악수를 합니다. 반가워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밝게 이렇게 했을 때 저 악수 싫어요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하시길 바라고, 스킨십을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손 맞대는 거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분위기를 봐서 술을 먹을 때 뭐 프라이빗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분위기가 나을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에 맞게 여러분이 빌드업에 맞게 진도를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빌드업이라는 부분도 디테일한 과정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그거를 또 말하면 이게 3-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는 기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킨십도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자랑 키스를 하든 뭐 그 이상을 하든 간에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과 덜 해본 사람은 다릅니다. 경험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스킨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봐야 돼요. 다양한 신체 구조를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예쁜 여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이 경험을 많이 해보면 여러분이 스킨십의 고수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킨십 궁합, 저희가 스킨십 궁합과 관련된 영상을 올려서 많은 그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스킨십 궁합 영상을 올리면 은근히 그 시청 비율이 여자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여자들이 이 스킨십 궁합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고 여자들은 뭐 진심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스킨십 좋아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스킨십 좋아해요. 여러분이 매력을 갖추게 되고 여자한테 호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리고 스킨십 실력이 좋게 되면 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이 스킨십 궁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이 스킨십 궁합은 큽니다. 자, 그리고 청결과 피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미지와 관련된 그런 파트에서도 제가 청결을 강조했는데요. 항상 여자랑 스킨십 할 때 각을 잘하거나 양치 잘하고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뭐 구강 관리를 하는 것부터 해서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이 항상 깔끔하게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초대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깔끔하게, 침대 주변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놔서 그 침대에서 같이 있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청결함, 그 다음에 우리가 콘돔 사용이라든지 피임, 그뿐만 아니라 가다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으면 좋긴 해요. 여자한테 내가 나는 가다실 맞았다 이런 말을 하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스킨십 진행하는 거를 더 도와준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검과 리스크 관리라는 대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과 리스크 관리 안에 나의 이상형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이상형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상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사실 본인 이상형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상형은 이럴 것이다. 단순하게 그냥 외모 예쁘고 착하고 뭐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연애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런 여자가 좋다 저런 여자가 좋다라고 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상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듯이 여러분이 실제로 연애 경험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이상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을 꽤 쌓은 후에 확실한 이상형을 정하는 게 맞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해드리면 저는 연애 초보 때 뭐 다리가 굵고 얇고 이런 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다리가 짧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글래머스한 여자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경험을 계속 반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나는 글래머스한 거보다 다리가 길고 얇은 뭐 그런 다리가 예쁜 여자 뭐 이렇게 제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뭐 MBTI로 치면 원래는 E 같은 여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 나한테는 E보다는 I가 더 맞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제 남자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MBTI가 I다 보니까 나는 같은 I를 좋아해 라고 했는데 그분은 나중에 나는 I와 E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게 바뀐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검과 객관화,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검과 객관화, 메타인지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먼저 이성관계를 방치한 남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사랑은 삶의 목적 그 자체다. 이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성관계라는 거는 우리의 인생의 이유, 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뭐 번식, 뭐 이런 부분이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 뭐 이런 관점도 있듯이 우리가 정말 이성관계가 방치가 되면은 사람의 행복에 굉장한 악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던 여자한테 실연을 당하면 그게 정말 몸이 굉장한 스트레스와 아픈 상태로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아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성관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특히나 뭐 벚꽃, 크리스마스, 새해, 단풍 볼 때 이런 커플들을 위한 날 때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관계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첫째로는 육체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육체적인 외로움. 그러니까 우리 남녀가 서로 만나는 이유는 이 스킨십과 이런 교류를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깊은 뭐 키스를 하고 뭐 키스 이상으로 하고 이런 것과 함께 그냥 손을 맞잡고 이런 서로의 이 다음의 가치가 우리 남자들이 살아가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다음이 없어서 보통 우리 남자분들이 닿으러 좀 그런데 가시죠. 근데 그게 정말 일시적인 거고 오히려 그런 외부 요인으로 그걸 풀게 되면 이 허탈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그리고 정신적인 교류, 육체적 교류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교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믿을 만한 여자친구가 있는 거와 없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진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를 살 때도 여자를 감안해서 사는 거고 돈을 버는 것도 결국 여자를 본능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벌고 옷을 사더라도 결국에는 여자를 만나는 걸 감안하게 되고 헬스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이유에 보면 여자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가 거의 다 있습니다. 사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참 불행하다.
이게 한 살이라도 젊고 한 살이라도 빨리, 그 다음에 한시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이 이성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리해져요. 젊을 때는 뭐 주변에 소개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그런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뭐 장가를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점점 더 나는 혼자가 되고, 이제 부모님도 아프시고 부모님이 뭐 혹시 돌아가시고 이러면 더 크리티컬하게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게 더 느껴지고 외로워질 겁니다. 진짜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이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래요. 제가 여자로 예시를 들면 여자들이 뭐 20대 때는 결혼 뭐 안 하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근데 이제 30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30 중반 돼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그런 게 다행히 덜 하지만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한 살이라도 일찍, 지금 만약에 이 영상 보는 분들이 40대라 해도, 그러니까 더 젊으시면 좋겠지만 한 살이라도 일찍, 지금 40대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아까 말한 훈련이나 이런 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더 이상 미루지 마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연애 공백이라는 점검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미루지 마라 했죠. 미루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눈높이에요. 눈높이. 아마 연애를 오래 못 해보신 분들은 다 이런 말을 들어보실 거예요. 너 눈이 너무 높다. 근데 실례지만 되게 그게 잔소리 같고, 진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눈이 높으면 안 되나? 뭐 혹은 나 그렇게 눈 높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의 이상형은 경험을 통해서 바뀐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뭐 2개월 동안 연애가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1년, 2년, 심각하게는 3년 이상, 4년 이상 뭐 이렇게, 아니면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연애를 못 해보는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 나의 눈높이에 맞는 여자 눈높이에 내가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눈높이에 맞도록 나도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선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최대한 개선을 해서 최적화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한테 좋은 반응이 오는 그런 상대와 연애를 경험해보는 게 꼭 필요해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10점 만점에 나는 그래도 6, 7점 정도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 혹은 뭐 8점 정도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점수를 그래도 내가 6, 7, 8점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남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정말 내가 점수가 낮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을 점수로 매기긴 참 애매하지만 제가 이거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객관화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모를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애를 지금 몇 년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점수가 심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 목표가 6, 7, 8점이다. 내가 어떻게 해갖고 6, 7, 8점이랑 조인이 잘 됐어요. 매칭이 잘 됐어요. 데이트를 하네? 근데 나는 데이트를 너무 오래 안 했다 보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미루지 않으려면 일단은 애매하거나 무난한 그냥 정도의 여자라도 만나면서 여자랑 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자랑 밥을 먹을 땐 이렇구나, 술을 먹을 땐 이렇구나, 여자랑 손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구나, 이러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진짜 본 게임을 위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 없이는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대학교를 가야 돼요. 뭐 혹은 어디 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성적이나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 100점 만점에 뭐 50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한 2, 30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은 계속 서울대학 가야겠다. 나는 꼭 구글에 들어가겠다. 그게 사실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지금 계속 대학교를 안 가거나 돈을 안 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계속 그렇게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성관계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 공백을 제거하기 위한 실행, 제가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회 창출을 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게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길거리 어프로치를 마스터하는 거, 그리고 뭐 당연히 소개나 이런 거는 다들 열심히 알아서 받고 계실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요새 걱정하시는 사고, 무고 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영상도 이미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1탄으로 끊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메모하시면서
복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2탄에 중요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2탄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 고정 댓글로 안내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앞으로도 연애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계속 유튜브 채널에 올릴 테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